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원인 제공하는 것을 동기부여라고 하죠. 원인을 제공해야 됩니다. 즉 제가 아까 말했던 그 know보다, 즉 아는 지식보다는 feel, 느낌이 더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자, 동기부여의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생적입니다. 말 그대로 시작, 스타트를 끊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향적입니다. 방향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거. 세 번째는 강화적입니다. 즉 제가 예를 들어 그 근육량이 작은데 1kg를 들던 사람이 2kg, 3kg씩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강화적 기능이죠. 네 번째는요, 지속적 기능입니다.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지속성이 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3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기부여 중에 1등은 바로 즐거움이었어요. 제 강의가 학생들한테 평가가 좋은 이유는 강의 중에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넣습니다. 제가 비트박스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학생들하고 가면 학생들한테 저 비트박스를 알려줘요. 북치기 하면서 알려주고,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못하지만 북치기 하면서 알려드리고 학생들하고 한 번씩 간단하게 해봐요. 저도 도전했는데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 하면서 막 알려주고, 카트라이드하고 뭐 예를 들어 보라돌이 있잖아요. 보라돌이 이런 것도 막 하고 해요. 그러면 애들 되게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함성까지 질러요. 그러면서 나도 하기 전까지는 못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면서 즐거움을 되게 많이 줘요. 강의 중에. 그래서 우리 노래하는 인간이 본성입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몰입하는 1등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등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본능이고 이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있죠.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인간관계에서도 느낀답니다. 그 과자청소년센터의 선생님 중에 조혜리 선생님하고 문미선 선생님 두 분, 보통 이렇게 두 분이 잘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청소년들한테 강의하면요, 어른들은 대부분 한 명씩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고 아니면 이렇게 바꿔보라고 하니까 청소년들은 짝을 지어서 앉아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다른 말로 아무리 뭔가를 할 때 재미없더라도 좋아하는 친구랑 엮어주는 것 또한 하나의 우리가 방법이에요. 우리 옛날에 하던 마니또 게임이죠. 마니또 게임이죠. 저는 강의할 때 오프라인 가면 두 사람 짝을 지으라 그래요. 두 사람 잘 안 친해도. 왜냐하면 강의가 일방적으로 혼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만약에 이제 시간이 많았으면 저 소모임 할 거예요. 소모임 시켜드리고, 그리고 두 사람씩 짝 지어서 가입.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레크레이션입니다. 근데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스팟으로 짧게 써야 돼요. 그건 잠시 뒤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학생들한테 가면 아까 그렇게 소개 안 합니다. 그거는 강의 중에 있고요. 학생들한테 강의 가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재미는요, 다 가능합니다. 발생적, 지향적, 강화적, 지속적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재미가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포인트 동기부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퀴즈, 레크레이션 게임, 그리고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은 또 안 되는 거, 인간관계가 단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혼자 하게 하면 안 해요. 근데 2명이서 하라? 혹은 3명이서 같이 해라? 그리고 이야기 나누라. 그러면 재미가 올라갑니다. 단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붙여줘야 돼요. 자기하고 잘 좋아하는 친구 붙여줘야지, 싫어하는 친구하고 붙이면 그게 오히려 악효과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첫 번째 즐거움이었어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는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상 아까 그 즐거움보다는 약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의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는요, 몰입에도 좋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지속성의 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빅터 플랭클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의미를 찾으면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기부여가 된대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선생님들 지금 이 일 왜 하십니까? 한번 채팅창 남겨주십시오.
선생님들 이 일 왜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의미입니다. 이 일 왜 하십니까? 참고로 이따가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동기부여를 절하시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제적 압박감과 그리고 정서적 압박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사실상 스타트는 시킬 수 있는데 계속 하는데 힘은 오히려 약해요. 선생님들은 지금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청소년을 사랑합니다. 맞아요. 청소년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요즘 학교 가면서 많이 놀랍니다. 저희 집 근처에 예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번화가였는데 한 학교에 갔는데 1학년 전교생이 45명이더라고요. 결국 올해 제가 소식 들었어요. 그 학교 다른 학교하고 폐교되고 다른 학교 통폐합됐대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고령에 갔는데요. 중학교 학생들 전교생 4명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4명이에요. 전교생이 4명. 선생님보다 선생님 더 많아요. 학생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은 진짜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졌어요. 참고로 저는 2명 낳았기 때문에 그래도 본전치기는 했습니다. 2명, 아들만 둘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근데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은 꿈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공사입니다. 중요하죠.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저도 돈 벌고 뭐 한데요. 저는 강의를 왜 할까요?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학생들한테 가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요, 0.1%의 변화를 위해서 합니다. 0.1%의 변화를 위해서. 자, 봐요. 누군가 한 명이 0.1%가 바뀌면 조금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관성을 그 학생이 이어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1년 지나면 그러니까 작게 말하면 일주일 지나면 0.7%, 한 달 지나면 3%, 1년 지나면 36.5%, 2년 지나면 73%, 3년 지나면 100%. 참고로 저는 이 100%를 바라보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을 0.1%를 바꾸러 왔다. 0.1% 아무것도 아니다. 손 한번 들어주는 거고 끝나고 나서 책 안 읽던 친구가 책 한 페이지 보는 거고 그리고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하나 먹는 거라고. 그게 내가 오늘 목적이라고. 진짜 이겁니다. 이거. 백종원 씨가 요리과를 안 나왔잖아요. 요리 자격증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먹이는 걸 좋아했대요. 그거 맛있게 먹어주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했대요. 원래 백종원 씨 첫 번째 사업은 건축 사업이었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 음식 먹어보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했고, 백종원 씨는 또 레시피를 다 공개해버리잖아요. 내가 만든 걸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하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다른 말로 이게 의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에요. 이창현이라고 치면 제가 나와요.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학생들이 막 후기를 보내줍니다. 남중 350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보내줍니다. 선생님, 저 16년 살면서 성교육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중에 성교육보다 재밌는 거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줘도 고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0.1% 바뀐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도 행복한데 애들도 바뀌었대요. 재미도 있는데 바뀌었대요. 와,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후기 보내주면 이모티콘이 아니고 기프티콘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나는. 안 하는데 다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이걸 지금 한 3,000통 넘게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요, 해남에서 한번 만났는데 대전에서 다시 만났어요. 2번째 강의를 만났어요. 이렇게 2번째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기 밑에 보면 이걸 아직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강사님이 중학교 때 바꿔준 저의 0.1%가 지금은 40에서 50% 정도 커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답장해 드렸습니다. 그 0.1% 계속 이어가라. 그래서 100%를 만들고 또 300%를 만들어라. 300%를 만들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정상에서 만난다. 나 또한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정상에 계속 올라갈 테니 너 또한 너의 꿈을 이뤄라. 우리 꿈을 이루어서 정상에서 만나자. 그게 내 진짜 꿈이다. 내가 강의를 통해서, 즉 진짜 나무는 나에게서 열리지 않는데요. 다른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가 진짜 열매래요. 움직이고 있는 나에게. 자, 3번째, 성장입니다. 성장은 어떤 과정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재를 견딜 수 있어요. 현재를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이나 의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이 동기부여는. 하지만 계속하는 지속성은 이때 유지를 시키는데 제가 이 성장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제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책을 여러 권을 썼어요. 그러면 요 이야기부터 합시다. 제가 책 쓴 이야기. 옛날에 스승님 한 분이 저보고 책 써보래요. 에이, 저 책 못 씁니다. 에이, 저는 무슨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 쓰래요. 예? 하루에 한 페이지는 쓰죠. 이게 왜 책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루를 한 페이지 맨날 써라. 그러면 1년 뒤에 365페이지가 나온다. 이 365페이지를 책을 출간을 하면 된다. 편집해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장의 동기부여 첫 번째. 저희 선생님이 했던 거예요. 숲을 보고 나무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자, 이 일을 하는데 전체적인 성장의 숲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 봐요. 하루에 한 페이지를 갖다가 맨날 쓰면 365페이지가 나온다. 숫자가 들어가 있죠. 365페이지를 쓰면 이게 책이 된다. 이렇게 저한테 동기부여를 해줬어요. 숲을 보고 오늘을 해라. 그래서 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 11월 10일날 첫 번째, 12일날 두 번째, 13일날 세 번째. 자, 스타트는 제가 어떻게든 이분 때문에 끊었어요. 작심 3일에서 끝납니다. 선생님 전화 왔어요. 야, 왜 안 하냐? 선생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야, 네가 약속해놓고 네가 안 하면 어떡하냐? 선생님 그럼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야, 너 뭐 나중에 뭐 꿈이 뭐 꿈 강의하고 싶다고 뭐 비전 뭐 야, 너 강의하지 마. 에? 아니 이거 하루에 한 페이지 적는 거랑 그 강의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대뜸 제가 그렇게 좀 약간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말이 야, 네가 한 말도 안 지키는 놈이 강의는 무슨 강의야? 그게 강의 니 다른 사람한테 그거 말하면 모를 줄 알아? 네가 안 하는 거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한다? 그거는 강의가 아니라 넌 사기야. 너 강의하지 마. 나는 강사를 키우고 싶지 사기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너 강의하지 마. 와,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씩 이런 충격도 필요하긴 합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선생님 할게요. 대신 하루에 한 페이지 못하겠으니까 일주일에 7페이지 할게요. 너 미뤄서 하려고 그러지. 일주일만 미룰게요. 대신 일주일을 안 넘기겠습니다. 오케이. 너 일주일 넘기기만 해봐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씩 썼습니다. 이렇게요. 다 쓰니까요. 대충 10개월 정도 좀 더 썼어요. 뒤에 거 보니까. 10개월을 썼는데 끝나고 나중에 한 300페이지를 모아서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은 쪽집게 파워포인트 2007이라는 책이고 전국에 100권 팔립니다. 참고로 100권 팔렸다는 말은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강의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강의 나갔던 곳이 어디냐면 인천에 있는 그 어디냐 그 있잖아요. 지하철 그 공항철도 공사에 나가서 강의를 이 책으로는 첫 번째 강의를 나갔어요. 아직도 그래서 인천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를 갔다 오고 이제 책이 강의를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점점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봤어요. 나 얼마 만에 썼지? 궁금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2008년 11월 10일 날 썼는데 2009년 11월 11일 날 됐더라고요. 진짜 되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제 죽을 때까지 50년 남았다. 50년 동안 하루에 한 페이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 1년에 한 권씩. 그러면 죽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제 동기부여예요.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 그렇게 해서 만 1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12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더 신기한 거 지금 방금 요 책 있죠? 요 책 뒷부분 보면 발행일자 봐봐요. 2021년 11월 11일이에요. 와, 이게 물론 앞에 거랑 요 앞에 거랑 약간 우연에 겹치는데 저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는 못 받았는데 책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인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즉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발생 시점을 많이 못 줘요. 그리고 지속성은 사실 큰데 나머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한테 하는 방법은 뭐냐? 가벼운 거 시작하세요. 짧게. 우리 선생님이 했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한 페이지 써라 그랬잖아요. 책 써라 그러면 못해요. 하루에 한 페이지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 가라 그러면 못 가요. 근데 하루에 10개의 단어를 외워라. 단 큰 그림 보여주고 짧게.